안녕하세요. 가을비는 내복이 한 벌이라고 그러죠.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오늘 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276강 자연을 요리하는 셰프 이민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이민일주는요, 이민일주에 보면은 여기 식신이라고 들어있죠. 식신은 요리 솜씨라고 보시면 돼. 요리 솜씨. 자기의 어떤 타고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 그 중에서 특히 요리 솜씨가 뛰어나다는 거야. 그래서 이민일주는 자연을 요리하는 셰프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기막힌 장명 검색창에 기막힌 장명 치시면 게시판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사주나 이름풀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사연과 같이 거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해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할 거니까 그 대신 이제 무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10-5833-8867 장명이나 사주상담, 이제 수강문의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의 특징은 이제 지장간을 우리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땅속에 숨어 있는 기운인데 이걸 속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치면 비자금, 사람으로 치면 애인이라고 할 수, 숨겨놓은 애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지장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속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마음이니까, 얘기 안 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돼? 사주 공부를 하면 상대편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민일주는 이 속전속결, 그 다음에 직관력이 뛰어나고 측은지심과 약간 풍류심도 가지고 있고요. 이 식신에서 나타나는 배려, 성실성, 요리솜씨,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12운성으로 보면은 임수가 인을 만나면 이제 병지라는 거예요. 병지는 생욕대, 로광세, 요 병지에 기운을 12점 만점에 8점. 그러니까 기운이 이 병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그래도 힘은 좀 있다는 거예요. 임수가 인을 만났을 때. 요 지살은 이제 12신살인데요. 인, 오, 술에서 처음 시작하는 걸 우리가 지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인, 오에서 오는 장성, 술은 화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요 탕화살은 지지에 인이나 오나 축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탕화살이라고 그래요. 탕화살은 뭐 불에 데인다는 뜻도 있고, 뭐 어떤 불과 관련된 거, 또 끓는 물에 데인다는 뜻도 있고, 큰 뜻은 약간 염세주의적인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요 탕화살이요. 그 다음에 이 문창귀인은 글과 학문에 뛰어나고 총명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학문의 어떤 이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공부 잘한다는 거죠. 여기서 글이라는 의미는 이때 당시 옛날에는 컴퓨터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붓으로 해서 뭘 글씨 쓴다는 의미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 글도 잘 해석을 하고 읽을 수도 있지만 글을 잘 쓴다는 의미가 좀 강하게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문창귀인.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이민이 이게 고유번호가 39번입니다. 39번. 그러니까 41번, 42번이
갑진을사니까 진사가 이제 공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운의 변화를 보면은 이 사주에서 중요한 게 이 삼합입니다. 삼합. 여기에서 여기 인이 있으니까 삼합은 인, 오, 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합이 되면은 이사, 이동, 변동수. 이동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나 신은 인, 사, 신 이렇게 해서 삼형살이라고 그래요. 삼형살. 이 형살이라는 것은 충이 겹쳐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력이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관제구설, 수술수, 사고수, 부부 사이에 풍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자, 여기서 이제 요 사주에 보면은 자, 이게 일주인데, 이민 일주인데, 요 자리가 배우자 자리인데, 인신, 충이 이렇게 일어났죠? 인신, 충. 요게 지금 형도 되지만, 인하고 신이 만나면 이제 충이 되거든요. 요렇게 충됐을 때는 이 배우자가 이제 깨지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풍파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년이 오면은 해 만나서 육합, 지지에는 총 12자가 있잖아요. 12자가 짝짓기를 하면은 6개의 합이 나와요. 그래서 육합 중에서 인의 합목이 되면 이때는 합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껴안는 걸 합이라고 그래요. 껴안으니까 정도 생기지만 단점은 묶인다는 거예요. 어떤 틀에. 묶인다. 보통 이 궁합을 볼 때 뭐 지지끼리 해서 합이 있으면 좋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같이. 같이 묶이니까 좋게 해석하면은 잊질 못하는 거야. 상대편을 잊지 못해서 헤어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궁합 볼 때 합이 되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대적인 해석에서는 합이 많아지면은요, 다정다감은 한데 정에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합이 2개 이상이 되면은요, 성적으로 좀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편의 어떤 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좀 이렇게 거절하고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미적미적하면 상대편은, 남자들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으로 좋겠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자꾸 그런데 그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은 성적인 물러남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합이라는 거. 그래서 요 합,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성이 만남이고 결혼운이라는 거. 합이 왔을 때는. 그 다음에 미인연이 오면 요 인하고 미가 만나면 요게 이제 귀문관살이에요. 귀문관살. 귀문관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신 쪽에 관련이 많아요.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예민한 나가.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이 쇠약하고 정신적으로 약간 좋게 하면 그 귀신하고 통한다는 의미예요. 귀문관살 자체가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니까 귀신하고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맞춘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흉운이라는 거는 매번 설명드리지만 청간끼리는 임수하고 병화가 만나면 병임충이 되죠. 지지는 인신충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임수하고 무토가 오면 무토, 토국 수가 되니까 극이 되고 지지에는 인과 신이 만나니까 충 됐을 때 이럴 때 흉운이 온다는 거예요. 세운의 변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물가, 이게 지금 물이잖아요. 엄청난 큰 물가에 나타나는 호랑이라는 건 이게 수기를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가 유동하여 지혜와 영감이, 그러니까 이 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총명하냐면 물이라는 거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야.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를 앞이 안 보이니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게 바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와 영감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여기 이민광, 기유, 무신, 계해는 요건 이제 천주가 뭐냐면 주방이란 뜻, 주방, 치킨. 그래서 자, 이 주방과 관련, 우리가 이 주방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의식이 풍부하고 사람이 따르고 인정이 많다. 옛말에 광, 창고죠. 광에서 인신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쨌든 간에 사람이 우리가 밥 한 끼 한번 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솥밥에 밥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정을 나눈다는 거고, 때가 서먹서먹할 때 서로 어떤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경계하는 걸 풀고 한 식구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정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평생 의식이 풍부한데 남 사람들한테 각박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다른 의미는 이게 이미 이 수가 이게 어둡다, 밤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검정색이고. 그래서 밤의 호랑이로 큰 일을 만나도 태연작약하며 부지런해서 여성도 가장 역할을 한다. 이 밤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무섭죠. 그 동물 만나는 건 내가 이렇게 놀래는 어떤 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소리를 크게 질러도 돼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소리를 크게 지를 수는 없잖아요. 거긴 더군다나 이제 공동묘지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지나갈 때 머리가 정말 이렇게 뾰족뾰족 섭니다. 그렇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 밤의 호랑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어떤 큰 걸 만나도 내가 너무 여유가 있다는 거. 정말 강심장이죠. 그렇게 되면. 태연작약해서 부지런하고 여성도 가정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 소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음식 솜씨는 육식갑자 중에서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 병인 일주가. 요 사주를 하나 분석해 보면은 여자 사주인데, 여자 사주가 임수일간인데 남자가 하나, 둘, 셋, 네 명 있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인기가 있잖아요. 자, 이 여자 사주에서 남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결국은 이 여자가 예쁘게 생겼을까요? 추녀일까요? 예쁘게 생겼죠. 예쁘게 생기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돼, 여기서? 한겨울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를 얼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 전부 다 나한테는 좋은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의 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면은 없는 거고 똑같아. 그러니까 쓸만한 남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사주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자식인데, 이 자식이 나와 같은 기둥에 있다는 거는 이 자리에 토가 들어와야 되는데, 남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식이 있다는 거는 이 여자가 역시 또 남자 복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득자부별이라고 그래요. 자식 낳자마자 남자하고 헤어질 수 있는 운이라는 거야. 그게 좋지 않죠? 그래서 사주는 이 자리가, 여기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데, 여기는 지금 배우자 자리 이 토가 안 오고 인이란 자식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여자는 집에 남편이 들어오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야. 자식만 껴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인연이 약하다는 뜻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또 여기 이제 특징을 보면은 한겨울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이 사주에서 꼭 필요한 기운은 뭐냐면 이럴 때는 무조건 병화입니다. 병화. 불이 와야 돼요. 왜? 다 얼어 있으니까. 나무도 얼어 있고, 금도 얼어 있고, 산도 얼어 있고,
나도 얼어 있고 다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을 녹일 수 있는 태양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 한겨울의 태양이라는 건 빛은 약하지만 그래도 태양이 떠 있어야 녹아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지금 태양이 없는 게 흠이에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한번 보면은요, 임수 입장에서 화가 돈이잖아요. 화가 여기에 보면 병화가 숨어 있죠. 무병갑이니까 이 병인데 병임충이 돼버리죠. 그게 이분은 돈하고도 인연이 약하다고 봐야 돼. 돈하고 인연이 약하다. 아버지하고도 인연이 약하다. 그 다음에 엄마는 임수니까 경금이 있어야 되는데 경금이 여기 숨어 있죠. 신금 여기 있네. 경금. 이게 엄마인데 편인으로 와 있죠. 이렇게 편인으로 와 있는데 이게 어머니 자리인데 어머니 자리에 와 있지 않고 자식 자리에 와 있다는 거는 잘못하면 이 여자분한테 어머니는 나한테 짐만 된다는 거야.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있을 때 나를 키워주고 나를 어렸을 때 보듬어줘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자식 자리에 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자식처럼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돼? 키워야 된다는 거야. 받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덕도 없다고 봐야 돼. 거기다 또 이렇게 충이 돼버렸죠,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하고. 그 손녀하고 손자나 손자하고 싸우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그 시끄럽다는 거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그래서 이제 제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돈복도 없고. 아니, 정말 이런 거 설명할 땐 좀 짜증나.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남편 복 없으면 돈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좀 무정하다고 보죠. 사주가 한 가지는 줘야 되는데 다 없잖아, 이 사주가. 근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유일한 자기 달란트가 요리 솜씨가 좋다는 거야. 그거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오늘은 이민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27일 날 공부할 일주를 하나 뽑겠습니다. 27일 날 계해일주. 육식갑자 중에서 성질이 가장 급한 게 계해일주예요. 계해일주 가진 남자나 혹시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계해일주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안 싸워요. 왜냐하면 그때만 급하고 조금 지나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급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하는 성질이 있어요. 계해일주가. 그렇게 이제 맛배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여기서 공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알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셈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지금 날씨가 쌀쌀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